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 경주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육동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선에서 있다가 아무래도 선발급까지 떨어진 이육동, 과연 이육동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회차 이육동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는데요. 차량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상당히 좀 깊게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공백도 상당히 길었었는데 손쪽 화상도 심해서 자전거 페달을 꽉 짚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육동. 분명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은데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공백기 있었다가 아무래도 또 화상으로 인해서 그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졌었던 이육동, 과연 좀 재기량 발휘에 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란 점,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신인 선수들 김한울하고 김홍일까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좀 맞대결 양상 경기도 많이 짜여졌기 때문에 선발급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한율, 정성훈, 정현섭, 홍미용, 이길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한율, 정성훈, 정현섭, 홍미용, 이길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보자면 김홍일, 김한율 선수 27기 신인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이 반바퀴 지점에서 외선으로 살짝 올라갔고 이를 틈탔었던 김한율이 내선 파고 들면서 내선 저치기로 김홍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성훈과 박효진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후보 선수는 정성훈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효진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동호, 최영준, 이정민, 안성민, 김명중, 이규봉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비팝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동호가 끝까지 주도력 발휘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한상원, 정현섭, 홍미용, 최수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상원의 선행을 정현섭이 3, 4코너 저치기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만, 홍미용이 정현섭을 상대로 직선 추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빠른 시속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길섭, 김만섭, 정원열, 임요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길섭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요한이 후미권에서 저치기 노리고 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주원이 단독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성배, 용석길, 진익남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윤창호, 고재성, 유일선, 조영일, 임범석, 최근식, 손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한울, 정성훈, 정현섭, 홍미용, 이길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정동호가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안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한도 있고 임재춘이 있기 때문에 비파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동호 최근 들어서 항상 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내선만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안성민과의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전할 수도 있죠. 임지춘의 선행은 김주한이 몰고 와서 취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시속감명에서 앞서 나아가고 있는 김한율, 김주원과 맞대결이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김주원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한율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명중, 특히 이정민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김주원이 자리를 빼앗는데 쉽지만 않은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한율의 선행을 김주원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김주원이 김한율 넘어서면서 강성배나 이정민까지 또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3경주 이길섭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규방하고 유일선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뭐 이길섭이 뭐 비파업 선수는 이규병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일선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규봉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영준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이길섭이 고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길섭 입장에서는 유일선과 적극적인 협공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김홍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윤창호를 중심으로 6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입니다. 김홍일 타종부터 때렸다가는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김홍일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육동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손가락도 화상을 입다 보니까 페달을 좀 꽉 쥐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육동, 뭐 특성급에서도 다소 좀 내리막길 걷다가 파업으로 인해서 공백기도 있었고, 또 화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훈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육동, 뭐 예전에 뭐 반만 컨디션 살아난다 하더라도 뭐 선발급에선 머리로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화상으로 인해서 페달을 꽉 쥐지 못하고 있고 좀 개인적인 훈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육동 빠질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뭐 정동호가 뭐 최근 들어서 뭐 결승전이라든지 파업선수들끼리 좀 경합을 펼쳐 나가는 데에서 혼자 뭐 출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정동호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자력 능력 갖춘 선수죠. 뭐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대 세력인 안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이 파업 쪽이기 때문에 정동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성민을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안성민이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안성민이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정 지점부터 지그시 시속 올리게 된다면 뭐 안성민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기 때문에 정동호가 챙겨준다면 안성민을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수성팀하고 금정팀 선수들이 금정 경기장에서 함께 연합 훈련도 했었기 때문에 안성민이 정동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 나설 수 있는 두 선수, 협공 가능한 두 선수 비파업 라인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끊어먹게 나설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임지춘의 경합도 만만치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는 아무래도 선행 타임이 잡아 나가거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지춘을 상대로 좀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재환이 타종전으로 정동호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7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과 2번 정동호가 노골적으로 김재환을 챙겨줄 리는 없죠. 알아서 빼는면 몰라도 정동호가 챙겨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반대로 임재춘이 서둘러주고 김재환이죠. 김재환 뒤처리를 최소영이 막혀 나간다면 정동호가 오히려 타이밍 잡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호가 최근 들어서 파업 선수들과 경합에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고전하게 된다면 임지춘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는 김재환의 직선 취발입니다. 요즘 김재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수용도 4번의 뒷자리를 초반부터 막혀 나가면서 따라는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정동호가 고전하게 된다면 4, 6하고 4, 5죠. 4, 6하고 4, 5 김재환의 직선 취발 파업 선수를 묶어서 4, 6, 4, 5로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7번과 2번 챙겨준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7번보다는 4번이 쫓아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주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주원 이름이 상당히 좀 생소한데 김득희가 이름을 김주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주원, 과연 27기 신인 선수 김한율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 입장에서는 김주원보다는 이정민 있고 강성배가 있죠. 비파업 라인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주원 입장에서는 강성배하고 허남, 한임식밖에 없죠. 기껏해야 허남하고 한임식하고는 협공 펼쳐 나가기 어려운데 강성배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성배가 김주원 앞에서 땡겨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강성배 없이 김주원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주원보다는 김한율이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이 3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4번이나 2번 달고 때린다면 김주원이 힘든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율 누구를 달고 때리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주춤한 김명중보다는 그래도 이정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법적인 궁합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이 4번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원이 알아서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7번과 6번과 4번이죠. 이정민이 막혀 나간다면 김주원도 이정민 상도 빼앗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6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주원이 외선에서 날라온다면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쪽에 6번과 4번 비팝 라인 쪽 우선 하시되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김주원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김주원의 뒷자리는 강성배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김주원의 뒷자리는 3번 이정민, 아무래도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쪽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받아가기만 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김한율이 이정민이 아닌 김명중을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3일이나 3-4입니다. 3일이나 3-4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6번과 4번 쪽 비팝 라인 쪽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6번과 3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김주환이 빼앗거나 끌어내서 뒤 털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3번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4번 비팝 라인 쪽 좀 더 우선에 받아를 맞서 이정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길 수업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발에서는 자력 승부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이길수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한상원 있고 박효진 있죠. 고재성도 최근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 활약이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유리선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번 입장에서는 유리선을 적극 챙겨줄 협공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규봉도 최근 들어서 경주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이규봉은 최영준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업이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이규봉에게 덮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덮이기 전에 때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이길 수업 입장에서는 유일선과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선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경주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이 힘을 쓰고 유일선이 막혀 나간다면 2번과 7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신자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봉이 이런 편성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규봉도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업의 뒷자리 이규봉이 따라 나서는, 오히려 이규봉이 젖히고 이길 수업이 후미권에서 반격 나서면서 이규봉을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7번에
전략적인 협공 정도는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만큼 이규봉이 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길섭 입장에서는 이규봉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유일선을 챙기면서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7번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이길섭 입장에서는 4번 한상훈도 최근 들어서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고, 박효진의 선행 활약에 나가는 오히려 고재성과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이규봉이 후미권에서 기다렸다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최영준과 전략적인 협공, 비팝 라인 쪽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에서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이규봉의 뒷자리는 유일선 7기 동기 생기죠. 또 8단권에서 미사리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유일선이 이길섭 버리고 후미권에 있다가 이규봉 쫓아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5-3하고 5-7이죠. 5-3하고 5-7 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이길섭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편성면에서 뭐 이길섭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몰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수월하게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2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 간다면 2번, 7번, 5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에서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규봉의 선전도 가능하고 고재성도 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3복승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홍일이라는 희속감 전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7기 신인 선수예요. 중상위권 기록했었던 김홍일. 김홍일은 혼자 달아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홍일만 비팝 쪽이고 나머지는 다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과연 김홍일이 누구와 호흡 낮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이 세종팀에서 김범수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의 반만 쫓아가더라도 선발급에서는 강축입니다. 김홍일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결국 후미를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식이 있을 것 같고 조용일이 있을 것 같고 윤창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윤창호가 우세수 내려온 강급자 다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근식도 그렇고 조용일도 그렇고 윤창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4번의 뒷자리는 윤창호가 막혀 나가면서 희속 빠지면 직선에서 추입 기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단연독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5번 쪽에 4번,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김홍일 혼자 달아났을 때 윤창호가 쫓아가지 못한다면 최건식, 조용일 둘 중에 한 명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용일은 기껏 해봐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되는데 최건식은 힘을 쓰는 작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의 뒷자리는 5번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1번 최근식 정도는 따라 나서거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으로 버티고 김홍일을 막혀 나간 선수가 줄 끊어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5번 윤창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변수라고 한다면 김홍일 혼자 비파업 쪽 라인이죠. 나머지 6명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덮고 시작하면 됩니다. 최근식이 덮고 윤창호, 조용일 순으로 자리 잡으면서 4번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윤창호, 김홍일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근식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윤창호입니다. 5번하고 1번의 직선 취입발, 5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뭐 조용일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5일이나 57이죠. 5일이나 57은 윤창호 놓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홍일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기인데 5번 윤창호가 아무래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육동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 7월 초 경주 후 이육동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90주 만에 출전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당시 집행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제대로 못했었죠. 특성급에서도 점점점 하위권으로 밀려났다가 아무래도 이육동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교통사고로 알았었는데 차량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좀 많이 입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료 기간도 길어졌었던 이육동 지금은 원래 팀은 신사였었는데 개인 훈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육동의 상태 선발급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시속감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 쪽에 화상까지 입다 보니까 꽉 쥐어야 되는데 꽉 쥐지 못한다는 점이 다소 좀 이육동 다소 경주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량면에서는 월등한 것 같아요. 편성면에서는 김요한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좀 세게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간다면 임범석이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랑프리까지 우승했었던 이육동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고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이육동을 인정하는 경주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육동이 선발급 선수들 선수 파악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를 꽉 쥐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걸림돌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일단 이육동 입장에서는 3번 이무환의 선에 활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무환이 시속감 좋다면 이육동이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범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1번과 7번의 동마 입장 쪽에 1번과 7번 동마 입장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임요한이죠. 1번과 3번은 차선으로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임요한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간다면 그 다음 경주 영향도 큽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7번 쪽에 우선했을 때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육동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야 3번, 7번, 3번 안에서 경주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육동이 아무래도 90주 만에 출전이고 또 화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한 또 개인 훈련하고 있고 또 자전거를 꽉 쥐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게 된다면 누가 머리냐? 저는 3번 임요한이 정원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요한의 뒷자리를 임범석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이육동 빠지게 된다면 36과 37 이번 편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육동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공백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최상의 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육동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가볍게 배팅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6과 3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배팅하는 전략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